만약 당신에게 단 한 번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당신은 24시간 뒤의 미래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다. 내일 오후 5시, 당신은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다. 너무도 선명했다. 시간도, 장소도, 심지어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았다. 당신은 곧바로 현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결심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 당신은 약속을 모두 취소한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는다. 휴대전화도 끄고 현관문도 잠근다. 이제 미래는 바뀐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살기 위해 뛰쳐나온 당신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길을 향해 달린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니 당신은 미래에서 보았던 바로 그 교차로 앞에 서 있다. 몇 초 뒤 미래에서 보았던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일어난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문제다. 만약 미래를 미리 알게 된다면 그 미래는 정말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간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학교를 갈지, 누구를 사랑할지.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간 여행이 정말 가능하다면 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미래에서 본 장면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당신이 본 미래가 반드시 일어난다면 당신이 지금 내리는 모든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여행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이다. 놀랍게도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1905년 한 편의 논문이었다. 그 논문의 저자는 세상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는 상식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인류에게 아주 뜻밖의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 어쩌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로부터 44년 뒤 한 천재 수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들여다보다 믿을 수 없는 결론 하나를 발견한다. 그 계산은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류는 더 이상 시간 여행은 가능한가를 묻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나는 지금 정말 내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시간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먼저 떠올린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미리 보고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여행은 공상과학 작가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 아니다. 그 시작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이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세상이 믿어왔던 한 가지 상식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든다는 믿음이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지구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보자. 몇 년 뒤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주선을 탄 사람은 겨우 몇 년이 흘렀을 뿐이지만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시간은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GPS 위성도 매일 이 효과를 계산하며 움직인다. 만약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GPS의 위치는 하루에 수킬로미터씩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조차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이다.
실제로 우리는 조금씩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할까? 아인슈타인은 직접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1949년 그의 오랜 친구이자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가운데 한 명인 쿠르트 괴델이 놀라운 계산 결과를 들고 찾아온다.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이용해 가상의 우주 하나를 계산했다. 그런데 결과는 믿기 어려웠다. 그 우주에서는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면 놀랍게도 다시 자신의 과거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학적으로 과거로 향하는 길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아인슈타인 자신의 방정식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였다. 괴델은 자신의 계산을 아인슈타인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논문집에 발표했다. 평생 시간의 본질을 연구했던 아인슈타인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생일 선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계산은 동시에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를 남겼다. 만약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가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은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간 것일까? 이것은 시간여행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설, 할아버지 역설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역설은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 한 러시아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애초에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시간여행보다 더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러시아의 이론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시간여행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 역설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물었다.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노비코프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애초에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면? 처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생각은 시간여행의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는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미래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현재로 돌아온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고를 막으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오히려 그 사고가 일어나도록 만든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간다. 그 골목에서 공사 차량을 만나고 차량을 피해 다른 길로 뛰어간다. 그리고 결국 미래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소에 도착한다. 당신은 미래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미래를 완성한 사람도 바로 당신이었다. 이것이 노비코프 자기일관성 원리다. 쉽게 말하면 시간여행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주는 모든 사건이 서로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스스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시간여행자가 과거에 가더라도 이미 일어난 역사의 일부가 될 뿐이다. 그는 역사를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 된다. 흥미롭게도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2009년 미국 MIT의 물리학자 세스 로이드 연구팀은 양자역학을 이용한 모델에서 노비코프의 자기일관성 원리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했다. 물론 실제로 시간여행을 성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학적으로는 시간여행과 자기일관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만약 미래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당신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낀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모든 것이 스스로 결정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 역시 이미 그 미래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 이 순간부터 시간여행은 더 이상 과거를 오가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자유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물리학은 또 하나의 놀라운 우주관과 만나게 된다. 블록 우주. 이 이론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두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를 바꾼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른다고 믿는다.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시간이 실제로 흐른다는 사실을 증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깊이 연구한 물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블록 우주 이론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영화 필름 하나를 떠올려보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장면이 하나씩 지나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상기 뒤에 있는 필름에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미 모든 화면이 들어있다. 관객은 한 장면씩 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 블록 우주는 우주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현재라는 한 장면만 경험하고 있을 뿐, 과거도 미래도 이미 우주의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공상과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시간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남긴 적이 있다. 1955년 평생 함께했던 친구 미셸 베소가 세상을 떠나자 아인슈타인은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 문장은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인용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미래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깊이 이해할수록 절대적인 현재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상대성 이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현재를 공유하지 않는다. 지구에 있는 사람과 크라이스트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의 사람은 같은 사건조차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은 우주 전체에서 공통된 시간이 아니다.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믿었던 시간의 개념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다. 만약 우주에 절대적인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시 현재라는 것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감각일 뿐인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블록 우주가 맞다면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좌표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모두 정해진 것 아닌가?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에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블록 우주는 상대성 이론을 해석하는 매우 유력한 관점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증명한 것은 아니다. 과학은 여기서도 선을 긋는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우리가 믿어온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고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물리학자들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과거만 기억하고 미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 답은 시간이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뜻밖의 개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존재한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는 어제는 기억한다. 하지만 내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왜일까? 만약 미래도 이미 존재한다면 우리는 미래 역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왔다. 흥미롭게도 그 답은 시간이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엔트로피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예를 들어 깨끗한 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질러진다. 하지만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는데 어질러진 방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일은 없다.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 물이 된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물이 저절로 얼음으로 다시 모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향수를 방 안에 뿌리면 향기는 금방 방 전체로 퍼진다. 하지만 방진 향기가 다시 병 속으로 모이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우리 우주는 이처럼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을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다. 즉,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시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때문에 생겨나는 감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이 등장한다. 당신이 어제를 기억하는 이유는 어제의 정보가 현재의 뇌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진도, 영상도, 일기도 모두 과거의 흔적이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지 못한다. 놀랍게도 일부 물리학자들은 기억이 과거만 향하는 이유 역시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 느끼는 이유와 과거만 기억하는 이유는 사실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 대부분은 사실 시간을 거꾸로 흘려도 거의 문제가 없다. 전자도, 행성도, 빛도. 많은 물리 법칙은 시간을 뒤집어도 그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왜 우리만 시간을 앞으로만 느끼는 걸까? 왜 우주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에도 아직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의 화살은 여전히 현대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상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미래가 이미 존재해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시간의 더 깊은 법칙이 숨어 있기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시간은 우리가 평생 가장 익숙하게 살아온 대상이지만 동시에 인류가 가장 이해하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풀어야 할 가장 거대한 질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 여행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살펴봤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괴델은 수학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우주를 계산했다. 노비코프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블록 우주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우리는 아직 시간여행을 하지 못하는 걸까? 만약 시간여행이 정말 가능하다면 지금쯤 미래에서 온 여행자 한 명쯤은 우리 앞에 나타났어야 하는 것 아닐까?
바로 이 질문을 스티븐 호킹도 던졌다. 호킹은 시간여행 자체를 비웃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물리학자였기에 시간여행이 수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킹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자연에는 시간을 보호하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것을 시간 순서 보호 가설, 크로놀로지 프로텍션 컨젝처이라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우주는 과거가 바뀌는 상황 자체를 애초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과거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주의 인과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원인이 결과보다 늦게 생기고 결과가 원인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는 물리학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호킹은 시간여행이 가능해 보이는 순간마다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길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다. 2009년 호킹은 시간여행자를 위한 파티를 열었다. 테이블에는 풍선이 놓여 있었고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초대장은 파티가 모두 끝난 뒤에 보냈다. 만약 미래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누군가는 그 초대장을 보고 과거의 파티에 찾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물론 이 실험 하나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호킹 역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실험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이다. 정말 미래에서 과거로 올 수 있다면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한다. 시간여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직 인류가 그 기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미래의 사람들은 과거를 절대 바꾸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비코프의 주장처럼 애초에 과거는 바뀔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가능성은 현재까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과학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다. 그리고 시간여행이라는 질문은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현재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일까?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미래를 향해 한 장면씩 경험하고 있는 것뿐일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은 그 답을 찾기 위한 탐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뿐이다. 만약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야말로 시간여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여행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끝에는 시간여행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만약 우주가 모든 사건의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노비코프의 자기일관성 원리도, 블록 우주도, 시간 순서 보호 가설도 모두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이론들이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과학은 여기서 아주 조심스러워진다.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도 아직 완전히 모른다.
그런데 자유의지의 존재까지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상식이 뒤집혀온 역사였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두 입자는 실제로 서로 얽혀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답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거짓된 답을 믿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은 과학이 왜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 과학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시간 여행이라는 질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래를 정말 바꿀 수 없는지, 현재는 정말 존재하는지, 자유의지는 환상인지, 이 모든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다. 어쩌면 100년 뒤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교과서 한 페이지로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2026년의 사람들은 시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미래가 이미 존재하든 아직 만들어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 생각하고 사랑하고 후회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만큼은 그 어떤 물리학 이론도 부정하지 못한다. 어쩌면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장면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과연 오늘 하루를 지금처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과학은 시간을 이해하려는 학문이지만 결국 인간을 이해하려는 학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우리에게 조용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